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자,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요. 자, 189쪽, 자, 천천히 이제 쉬운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는 자, 189쪽이야. 자, 힘이라는 표현. 자, 힘은 뭐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힘이라고 우리가 또 뭐를 다 알지. 다만 이런 건 표시하세요. 자, 힘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F로 쓸 거야. F가 force의 약자인 힘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힘의 단위 정도는 배웠잖아. 뭘 쓰냐? 뉴턴. 그쵸? 그래서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가 있는데 한다. 이쪽으로 만약에 1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5뉴턴의 힘이 작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 물체에 작동하는 힘은 얼마예요? 15뉴턴이냐 5뉴턴이냐? 갑자기 어려워? 아, 내가 뭐 야 거창한 거 아니잖아. 한쪽은 10뉴턴, 한쪽은 5뉴턴이 작동하고 있어.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15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5뉴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결국에는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체한테 가해지는 전체 힘을 따질 게 아니고 그래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거 빼고 남아있는 힘만 따질 거야. 그럼 얘는 실제 남아있는 힘은 얼마예요? 5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힘을 조금 멋있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중학교 때는 알짜 힘이라고 안 배우고 뭐라고 배웠냐면 합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5뉴턴입니다. 이게 힘이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합력이 얼마다, 알짜 힘이 얼마다 라고 하면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 힘을 얼만큼 줬는지 반드시 크기가 표시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줬는지. 그래서 방향도 원래는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힘을 표시할 때는 작용점도 중요해요. 자, 이 물체에 오른쪽에서 10, 왼쪽에서 10. 그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이게 이제 니네들의 고정관념이야. 만약에 힘을 주는 게, 하나는 자, 위쪽이야, 하나는 아래쪽이야. 힘을 줘버리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어디다가 줬는지도 중요해.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는 크기도 표시하고, 원래는 방향도 표시하고, 힘을 어디다가 줬는지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얘를 뭐라 부르냐면 힘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189쪽에 맨 위에 보시면 힘은 자 force F 기호를 쓸 거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할 거고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합력을 뜻하는 거고 힘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자 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 니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관성이야. 관성. 이거 설명 들으셔야 돼. 야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졸린 목소리냐? 응? 아까 약간 졸렸지 아까? 내 목소리 약간 졸린 목소리야? 근데 왜 자꾸 식곤증? 그럼 저녁에는 피곤해서 조는 거고 밥 뭐 먹었어? 김밥 먹었냐? 토미 뭐 먹었냐? 집밥? 집밥? 주차에 뭐 먹었어? 집밥? 예준이는 뭐 먹었냐? 라면? 안 먹었어? 그렇지. 선생님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 나는 이렇게 쉬는 날이 더 바빠. 선생님은 쉬는 날 있으면은 평소에 수 못한 것만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아우 진짜 아침부터 풀타임 아무튼 나도 배고파 지금. 이 수업 끝나고 지금 뭐 먹을까 고민 중이야. 메뉴 추천. 근데 나는 그럼 점심이라 어쨌건 자 전매추
없냐? 아이씨, 새끼들. 알았어. 자, 선생님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간다. 자, 우리가 관성은 이런 거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었어. 얘들아. 자,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빵! 하고 밀었어. 그러면 내 어깨가 밀리면 나의 어깨는 앞으로 가는데, 내 이 큰 대가리는 원래 위치에 있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개가 꺾이는 거야. 요 위험한 놀이예요. 되게 다칠 수도 있어. 남자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 뒤에서 갑자기 펑 밀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목이 확 꺾이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금 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 실제 나는 그런 걸 봐서 그래요. 난 본 적 있어. 알겠죠? 장난으로 남자들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펑 이런데 꺽! 근데 얘가 이거 막 못 일어나. 갔더니 뭐 목뼈에 이상이 생겼대. 그래서 지금 막 그 알죠? 뭔지 알지? 그 목 기부스 뭔지 알지? 그걸로 3개월 동안 하고 다니는 봤어. 어우,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내가 걸어가고 있었어. 야, 뭐 걸어가고 있는데 장난친다고 뒤에서 발을 툭 걸었어. 발을 툭 걸었어. 그러면 내 몸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발이 걸려버려. 그러면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디딜 게 없으니까 꺼당하고 넘어지는 거지. 자,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게 관성이야.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지에 있던 놈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해. 우리가 얘를 정지관성이라고 부르면 되고, 움직이던 놈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려고 해. 이거는 운동관성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그런 거지. 자, 요새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다 셔틀 타고 다니죠? 그치? 그치? 김포에고는 그 뭐냐? 다 기숙사죠? 그렇죠. 셔틀 타고 다닐 이유가 없고, 일이 없구나. 다 기숙사인데. 자, 버스 탔어. 자, 버스, 이렇게 막 사람 많을 때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약간의 장난질 치는 거 알아? 일부러 급출발, 급가속 막 합니다. 그러면 차가 가만히 있다가, 자, 이제 차 이리로 갈 거야. 차가 확 출발해. 그럼 내 몸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이게 정지관성이잖아. 또 차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 그럼 내 몸은 앞으로 쏠릴 거예요. 이게 운동관성인 거야. 알겠니? 그런데 자, 심한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자, 중학교 때 나왔던 거예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쇠구슬이 있고요. 자, 실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내가 얘를 자, B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A가 끊어져. 근데 내가 얘를 빨리 팍 잡아당기면 B가 끊어지죠. 뭐 때문에? 이게 바로 관성 때문에 그런 거야. 제 말 이해되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관성. 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고,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 부르고, 1번 관성의 크기 있죠? 별표. 관성의 크기는 진짜 중요해. 자, 관성의 크기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질량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이거거든. 자, 여러분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 차가 오는데 조그마한 마티즈하고 막 10톤 덤프 트럭이 와. 똑같은 속력이야. 그럼 어떤 게 세우기 힘들어요? 질량이 큰 게 세우기 힘들죠. 그래서 질량 관련된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보면요, 속력이 빠른 애들을 또 세우기 힘들잖아요. 자, 관성의 크기에서는 여러분 속력과는 관련이 없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관성과 관성력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는 관성력 이런 걸 안 배워. 그냥 관성의 크기만 배워. 다시 관성의 크기는 오로지 뭐하고만 관련됐다? 질량하고만 관련.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 그만큼 관성이 큰 거고, 질량이 작은 놈은 관성이 작은 겁니다. 속력과 관련이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사실 뭐 니네가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알아. 나도 관심 없는 거 알아.
선생님도 이렇게 니네 관심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수업하기 힘들어 죽겠어. 아주 개시기다 아주 그냥. 자,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가나 혹시 알고 있는 과학 뭐 공식 혹시 이런 거 있어? 배운 적 있는데 E는 MC 스퀘어 정도는 알잖아. 리뷰는 아니야? E는 MC 스퀘어 수소 핵융합 반응 배웠던 거잖아. 에이씨, E는 MC 스퀘어 이거 안 배웠어? 가을 표정이 지금 처음 배우는 표정인데? 예준 배운 거 아니야? 처음 봐? 동현아 처음 봐? 아니 이거 시험 중간고사 시험 보면잖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자, 요런 것도 있고 그 과학에서 특히 물리 쪽에서 되게 유명한 공식이 E는 MC 스퀘어는 맞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의 공식은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냐면 F는 MA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원래는 중요한 건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 자, 의미를 보자. 자, 요 M은 우리가 보통 자,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A는 자, 가속도죠. 아까 했던 거. A는 자, 가속도예요. 자, 이 내용이 이거야. 여기 자, 물체가 요렇게 있음. 자, 내가 이쪽으로 힘을 얼마큼 줄 거냐면 10N의 힘을 줄 거야. 얘의 질량이 얼마냐면 자, 2kg이라고 할게요. 힘이 한 번 딱 주는 게 아니야. 힘을 계속 쭉 줄 거야. 힘이 일정하게 줄 거야. 해놓고는 얘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 이해되죠? 그때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F는 MA라는 공식만 좀 알고 있으시면 돼. 원래 이거는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공식은 아니어서 하는 법만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 A는 자, 넘기면 M분의 F인 거 맞냐? 맞습니까? 그러면 M은 얼마야? 2kg. F는 얼마야? 10. 가속도 얼마요? 5m/s 제곱.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얘가 정지에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 자, 문제. 그러면 이 힘을 얘가 10초 동안 줬다라고 한번 해볼게. 힘을 10초 동안 줬어. 그러면 그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공식 안 써도 돼. 왜냐면 이거잖아. 5m/s 제곱이란 얘기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 5씩 증가한다. 그럼 정지해 있던 게 1초 후에 5, 또 1초 후에 5씩 증가하는 거니까 1초에 5, 2초에 10, 15 되겠죠? 그러면 5초 후에, 다시 10초 후에 속력 얼마가 될까? 50m/s 되는 건 맞아요? 요즘 이해되고 있냐? 이해 안 돼, 돼, 빨리.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50m/s가 10초 후에 속력이 되는 거야. 이때 이동거리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래프로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예요. 오케이? 얘가 이렇게 증가할 거거든. 몇 초? 10초 동안 힘이 작동한 거죠. 10초 속력 얼마예요? 50m/s예요. 그 이동거리는 요거 면적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미터예요? 250m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게 물리인 거야. 이게 과학인 거지. 우리가 별로 이렇게 거창하게 배운 공식도 없는데 이게 연결할 줄 아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 쪽은 특히 물리 파트는 이 수학적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쉬워하고 수학의 젬병인 너희들 같은 아이들은 그래서 물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됐나요? 자, 얘는 독자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알았죠?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실제 이제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찰칵 플리즈.
얘들아, 이해되고 있냐? 진짜? 돼, 안 돼? 빨리 얘기해. 돼? 하은이는? 됐어? 동현이는? 이해되고? 수정이 됐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잠깐만, 잘 찍히고 있나 한번 확인. 아주 잘 찍히고 있어요. 아유, 야, 어쨌건, 싫든 좋든, 우리가, 4주 동안 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건 방학 특강 또 2학기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응? 2학기 과학, 뭐, 어렵진 않아요. 나한테는. 근데 니네한테는 어렵잖아. 아, 나 진짜 슬픈 건 그거야. 애들이. 진짜 아까 했던 거. 이게 수능 과목만 아니면 굳이 이렇게 공부 안 시켜. 이게 수능 과목이어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자, 우리 190쪽. 자, 이거 지고 갈게 이제. 자, 이건 이제 자, 속력, 속도, 가속도. 자, 이제 얘기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자, 190쪽. 존나 어려운 거 시작할 거야. 그렇다고 좀 전에 배운 게 연계 안 되냐? 이게 다 계속 연계될 거예요. 자, 190쪽, 90페이지죠? 자,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자,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모든 만물들은 있어요. 뭐가 유? 인력이 있어요. 만유, 인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그렇죠? 이거 뉴턴 얘기한 거야. 이거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만물들은 있어요. 인력이요. 인력이 뭔데? 끌어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음. 자, 얘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할 거고, 얘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할 거야. 자, 뉴턴은 이거예요. 두 물체가 지금 질량이 있죠? 질량을 갖고 있는 애는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게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있을수록 힘이 세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자석 있다? 자석이 멀어져요. 그럼 힘이 왜 이래? 말이 안 나오냐? 자, 자석이 멀어지면 힘이 세죠? 약해져? 약해지잖아. 그래서 인력이라는 거는 가까울수록 센 거예요. 그 다음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요.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 센 놈이 크다는 거지. 말표현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뉴턴이 자, 그래서 얘를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뭐 알아냈다며. 그쵸? 그거 다 구란 거 알죠? 그거 개구라예요. 말도 안 쓰고 있어, 이씨.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질량이, 자, 서로 잡아당기는 힘하고 관련이 있구나를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얘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되냐? 얘들아, 거리 어디 잴 거야? 뭐, 끝과 끝?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알았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 물체의 중심, 여기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잴 거야. 이 거리를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유인력은, 자, 만유인력 F는, 만유인력은 이거 학교에서 배웠냐? 안 배웠냐? 안 했어? 자, 의미만 봐, 의미만. 그래서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니네가 안 배워. 그러니까 이 결과만 뭔 뜻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네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얘네 사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는데, 실제 자세히 뭐 들여다봤더니 거리에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도만. 그리고 여기에 뭐 무슨 상수 뭐 G 같은 거 넣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질량하고 관련이 있고 거리랑 관련이 있는 게 만유인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 자체를 원래는 그냥 일반 국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를 뭐 외워야 된다, 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특별하게 안 배웠으면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시면 돼. 왜? 이게 중력으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만유인력과 관련된 게 결국에는 뭐랑 관련된다고? 얘랑 관련된 건 질량, 그 다음에 거리의 반비례, 정확히는 제곱의 반비례지만. 알았냐? 자, 퀴즈.
자, 선생님이,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잡아. 내가 벽을, 예를 드는 거야. 벽을 100으로 빵 때렸어. 그럼 벽이 아파? 내 손이 아파? 내 손이 아프지. 왜요? 난 분명히 벽을 때렸는데 왜 내 손이 아파? 벽도 나를 때리니까 그런 거야. 자, 이건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가 만약에 벽을 100으로 때리면 벽도 나를 100으로 때리고 있어. 이게 물리에서 말하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야. 알겠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만루 인력이 A가 B를 100으로 잡아당기면 B는 A를 100으로 당기게 되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다시 하시죠. 만루 인력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 만약에 얘들아 질량을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얘를 2kg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질량을 1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200이라고 치자.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질량이 반이니까 100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만루 인력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든 똑같습니다. 알겠냐? 내가 동현이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동현이가 날 잡아당기는 힘이나 똑같다고. 말 이해돼? 다시 이런 표현도 있어. 내가 동현이 뺨을 땅 때렸어. 내가 동현이 뺨을 빵 때렸어. 그럼 동현이 뺨도 내 손을 빵 때리게 되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즉 우리는 쌍방폭행이 된다는 거지. Let me try? 동현아, 한번 try? 그렇죠. 그래서 철컹철컹은 나 혼자 가야지. 자, 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만류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 부르고,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든 뭐 하든 뭐 상관은 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자, 중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지구가 있어. 지구.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중력이에요. 왜 선생님 좀 뭐 이상해요? 아니,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둘 다 움직여야죠? 맞아요. 둘 다 움직여야 돼. 근데 문제는 지구는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것 뿐이야. 내가 벽을 밀 거거든? 벽을 100으로 밀었더니 안 밀리네? 그러면 더 큰 힘 주면 언젠가는 벽이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자, 만류인력 결국 핵심이 뭐냐면 왜 지구가 안 움직이냐? 힘은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느끼기엔 어떻게 느껴?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놨어. 왜 떨어져? 충력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원래 만류인력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필통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도 필통을 잡아당겨. 힘이 똑같아. 하지만 지구가 무거워서 못 움직이고 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걸 그냥 중력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해돼? 그죠? 이해되니? 불안하다. 너 눈빛이, 선생님이 요 물리파트 할 때는 학생들 눈 되게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눈빛이 흔들리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듣다가 자, 바로 물어보랬어. 이해 안 되면. 자, 그래서 자, 간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만유 인력하고 자,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중심으로 자,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지구도 물체를 잡아당기고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지구는 못 움직이니까 이 물체만 떨어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힘이 계속 작동하죠. 여러분, 힘이 계속 작동해. 그러면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는 거 이해돼? 아까 했잖아, 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힘이 계속 작동을 해야 돼. 그래서 만류인력이 계속, 이제 중력을 할게요. 중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즉 가속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지구에서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물체를 내가 들고 있다가 놓게 되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만류인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에 따른 자, 속도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들고 있다가 놓은 거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 물체가 얼만큼 빨라지냐면 자, 가속도가 9.8 m/s 제곱인 거야. 우리 9.8 숫자 되게 많이 봤죠? 중학교 때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9.8 mH로 구했잖아. 이 9.8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9.8이라는 뜻이 나오면 지구에서 당연히 뭐 마찰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지구에서 들고 있을 때 놨어. 그러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며.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고? 1초당 9.8 m/s씩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자,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가 한다. 자, 해봐봐.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놨더니 2초 후에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기 직전 속도 얼마일까요? 19.6이 되겠지. 말 이해돼? 선생님, 저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저기 질량이 큰 애, 무거운 애들은요, 그럼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맞아? 가벼운 놈은 좀 늦게 떨어지잖아. 맞아? 그럼 이제 우리 항상 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연습을 하나 써도 되겠지? 자, 선생님이 항상 실험을 보여줘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거잖아. 자, 물체를 들고 있다가 무겁고 가벼운 거잖아. 그러면 얘를 놓게 되면 당연히 무거움이 떨어지죠.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꾸겼어. 이게 꾸겼어. 마찰을 최대한 없앤 거거든요. 자, 이게 무거워요. 하나, 둘, 셋. 똑같잖아. 지구에서는 개미에 떨어지는 속력이나 1톤 트럭이 떨어지는 속력 다 똑같아요. 대신 이제 공기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간다.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는 떨어질 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자유낙하라고 할 텐데 이때의 가속도 우리가 보통 A라고도 표시하지만 G라고도 씁니다. 그게 9.8 m/s 제곱의 속력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뭐 격하게 가, 격하게. 자, 내가 삶에 짜증이 나서 나 죽어버려야지 하고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건물에서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면 심심하니까 시간을 재본 거야. 1초, 2초 했더니 10초 후에 꿍 하고 떨어졌네. 떨어지기 직전 속력 얼마야? 98 m/s인 거지. 왜요? 모든 물체는 1초당 떨어질 때 속력이 얼마 증가한다고? 9.8 m/s 증가한다고. 맞냐? 그럼 10초 동안 떨어졌어. 속력 얼마야? 98 m/s인 거야. 자, 이때 건물 높이 구할 수 있냐 없냐?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네. 오, 선생님 잠깐만요. 내가 건물에서 떨어지는데 10초 후에 떨어졌어. 그럼 10초 동안 날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지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이렇게 된다며. 그럼 얘가 10초 동안 날랐어. 10초예요.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야? 98 m/s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 무조건 모든 물체는 속력이 9.8 m/s 증가하니까. 그래서 얘는 98 m/s가 돼요. 오, 그럼 뭐야? 요거 면적이 떨어진 높이가 되는 거니까 건물 높이는 몇 미터예요? 490m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야, 490m에서 떨어져도 10초밖에 안 걸려요. 10초. 자, 이게 니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는 첫 번째,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내용이야. 얘를 거창하게 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니네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 자, 중력이 왜 생겨요? 원래 중력은 그냥 만류인력인 것 뿐이야. 근데 왜 지구가 안 움직여요?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애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1초의 속도가 얼마 증가한다고? 9.8m/s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냐? 지구 중심 방향이죠. 오케이.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야. 모든 물체에 떨어지는 방향은.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뭐 연직 방향이란 말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90쪽에 만류인력 특징 보세요. 자, 물체가 서로 떨어져서 작동을 합니다. 2번,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에요. 세 번째,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서 중력 크기는 달라질 수 있죠. 왜? 이거. 얘의 크기가 커지면 거리가 달라져. 질량이 커지면 힘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번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류의 크기는 커집니다. 3번, 중력 가속도.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우리가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다 얼마 나온다고? 9.8m/s 제곱이 나왔어. 자, 9.8m/s 제곱. 자, 별표. 무조건 9.8m/s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 자, 무게와 질량 설명했냐, 안 했냐? 자, 의미만 볼게요. 여러분, 질량은 항상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무게는 바뀌어요. 알겠냐? 그래서, 동이 몸무게 어떻게 돼? 알았어.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 내가 방금 몸 무게야, 무게. 이거 질량이야, 무게야? 이거 무게예요. 지구 중력까지 계산한 게 이게 무게고, 중력 빼고 순수한 값을 우리가 질량이라 부른다. 그럼 지구에서는요, 무조건 9.8을 곱해주면 그게 무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질문! 자, 그래서 거기 191쪽에 맨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 자, 보여드린 거예요. 자유낙하. 알겠냐? 이거. 자유낙하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줬어. 요거, 이렇게 높이 구할 수 있어. 알았니? 가은아? 이거, 여러분 봐봐. 지구에서는 가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높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시간만 알면. 알겠니? 오케이? 착각 플리즈. 자, 오늘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뒤에 좀 남았긴 한데, 사실 뒤가 더 어렵죠? 뒤에 보면 이제 운동량 중에 더 어려워. 지금 학교에서 지금 물리파트 어디 배우고 있어? 가속도 배우고 있다고 지금? 아직도? 지구 시스템을 먼저. 아, 지구 시스템 먼저 했어? 아, 그래? 그럼 지구 시스템부터 할 걸 했나? 아니야. 어쨌건, 나한테 이렇게 배워두면 학교 수업 들으면 또 이해되잖아. 학교 수업 듣냐, 안 듣냐, 솔직히. 예준아. 아니야. 가은이. 들어? 동현이는? 듣게 됐는데. 푹 자? 수찬이는? 잘 들어? 응, 알았어. 수찬이는 왜 외고 갔어? 너 약간 성향이, 너 이과 성향인데? 아, 그냥 일반고 가기 싫어서 그냥 간 거야? 알았어. 뭐, 그럴 수 있지. 선생님이 매번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 자, 만족도를 물어봐요. 매년 내가 물어봐. 니네 선배들한테 물어봤었고, 매년 물어봅니다. 뭐, 니네도 아마 비슷한,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가은아, 만약에 1년 전으로 지금 이 기호를 갖고 돌아간다면, 다시 이 학교 지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넌 이 학교의 만족도가 좋은 거야?
아, 그래? 예준이는? 그렇죠. 근데 넌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원할 거야? 안 할 거야? 오, 그래? 신기한데? 동윤이는? 와우. 준차이는? 잘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들 자기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니네 학교에 있는 거 아니야? 고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물어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은 많다? 그럼 똑같이 물어봤어. 그러면 1년 전으로 들어가면 지원할 거냐? 했더니 지원을 하겠대. 아니 무슨 말이지 이건? 그랬더니 학교가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고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던데 예준이는 뭐가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야? 아, 수행평가. 야, 그거는 일반고도 뭐 엄청 많아. 수행평가 일반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특히 너 원래 집이 이 근처냐? 어? 그러면 이 근처에서 대표적으로 좀 빡세다고 하는 학교가 대진고잖아. 그렇죠? 대진고 수행평가 존나 많아요. 애들 맨날 보면 수행평가 때문에 막 피 터지고 있어. 아, 니네가 더 많으려나? 수행평가가? 그래? 아무튼 알았어. 수행평가 때문에 그걸로 만족도가 하긴 좀 애매한데? 그러면 만족한 부분 가은아 어떤 부분이 만족이야? 학교 시스템 주면서. 아니 가은이부터. 어? 어떤 거? 아, 다 괜찮아? 작년에 그때 선배들이 그러던데 급식 얘기하던데 급식? 야 급식 야 김포 그렇게 급식 맛있다며. 아 아니야? 어. 맨날 먹는 아 맛있는데 맨날 먹기 약간 질렸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이제 191쪽에 2번에 보시면, 자, 되게 어려운 거 간다. 191페이지. 자, 간다. 요거는 니네가, 자, 아이고, 씨. 이거를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잘 봐. 자, 선생님이, 자, 공을 들고 있다가 놨어. 그럼 당연히 밑으로 또로롱 하고 떨어지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유낙하하는 애들의 속력 변화, 즉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라고? 9.8 m/s 제곱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자유낙하하는 애의 가속도는 9.8 m/s 제곱인데,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5초 후에 떨어진다고 한번 할게요. 합시다. 자, 한 번 더 실험할 건데, 두 번째는 똑같은 크기의 공, 똑같은 높이에서 이쪽으로 내가 발로 퉁 찼어. 그러면 발로 차버리면 얘가 또로롱 하고 떨어지겠지. 자, 퀴즈. 하나는 들고 있다가 놨음, 하나는 옆으로 쳤음. 어떤 게 더 늦게 떨어질까라고 물어봤어. 자, 편의상 내가 그냥 놓은 걸 내가 A라고 하고요. 옆으로 친 걸 내가 B라고 합시다. A하고 B 중에서 더 늦게 떨어지는 건 누굴까요? 동현. 자, 얘 옆으로 던진 속도를 내가 2m/s라고 할게요. 동현.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결과야. 이게 결론이고. 왜요? 자, 이래서 물리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매로 알려줄게. 개새끼죠? 이 물리 부분은 괜히 이거를 파고들면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아예 잠깐만. 됐죠? 자, 물리 잠깐만. 이 핸드폰 지금 이게 문제야. 앞에 전화가 들어오면 가끔 영상이 끊기기도 해서. 자, 다시. 자, 선생님은 지금 니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킬 거예요. 개새끼인 거지. 요걸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자, 간다.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줄게. 얘네가 왜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냐면 힘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얘를 간다. 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운동.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수평 방향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자, 수직 방향이라고, 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중력.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자, 중력이야.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자, 내가 얘를 손으로 얘를 땅 친 다음에, 손으로 친 다음에 옆으로 미는 힘은 있냐 없냐? 이게 없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손으로 힘을 칠 때는 힘이 가해진 건 맞는데 손으로 공을 친 다음에는 옆으로 미는 힘은 없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때 힘은 얼마라고? 없는 거야. 그럼 힘이 없으면 얼마야? 0이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가 등속 직선 운동 아닌데, 자, 물체의 운동을 옆으로 움직이는 애를 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옆으로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게 물리 쪽에서 하는 거. 알겠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옆으로 땅 하고 때리면 들고 있다가 놓는 거랑 시간은 무조건 똑같이 5초가 걸린다 라고 외워시. 알겠어? 제 말 이해됐냐? 그러면 선생님 얘 옆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석해요? 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힘이 0이기 때문에 2m/s로 얘가 계속 날르고 있는 거야. 근데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얘는 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라서 똑같이 5초 걸린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니? 요즘 이해되냐? 맞아? 그래서 자, 옆으로 물체를 땅 친다. 니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얼만큼 날아갔는지도 계산 가능한가요? 계산 가능하지. 왜냐면 2m/s로 옆으로 가는데, 가나봐. 2m/s로 옆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5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내가 10m 움직였습니다. 실제 거리는, 옆으로 움직인 거리는 10m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거? 이해돼? 다시 해봅다. 자, 내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포물선 운동은 너무 어려우니까 옆으로 던져진 물체든 아니면 들고 있다가 놓는 물체든 질량에 관계없어.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떨어지는 속력은 무조건 같은 거야. 위로 던진 건 좀 다르지. 위로 던진 거 말고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는 거랑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는 거랑 물체를 옆으로 미는 거랑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 아예 외워. 외우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 왜? 나는 야매니까. 니들은 야매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해되니 이거? 왜 옆으로 10m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191쪽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자,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아래로, 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동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중력은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날아갑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192쪽 맨 위에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3개의 공이 있음. 그쵸? 세게 던져도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그래서 중력과, 자, 역학적 시스템. 자, 시작할게요. 자, 1번. 자,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중력이 그 중에서 좀 신경이 쓰였어. 그래서 2번. 그래서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뭘 끼쳤습니까? 여러분, 바람 부는 거 중력 때문이야. 니네 숨 쉬는 거 중력 때문이야. 알겠어? 이거 해석합니다. 자, 1번. 자, 표에 보시면 지표 부근에 대기가 존재한다. 자, 공기도 여러분 질량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질량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 있는 거야. 알겠죠? 2번.
지구 대기 성분에 영향을 줍니다. 수소나 헬륨은 지구에 많진 않아. 여러분,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랑 헬륨이잖아. 근데 왜 지구에는 수소랑 헬륨이 많지 않을까? 가벼워서 조금 더 멋있게 표현. 걔네를 잡고 있을 힘이 부족해서 그래. 지구 중력이 셌으면 수소나 헬륨을 잡고 있을 수 있어. 목성 같은 데 가면 수소, 헬륨 많거든요. 왜요? 중력이 세니까. 그 걔네를 잡고 있을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자, 수소나 헬륨이 단순하게 가벼워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질소나 산소는 무거운 애여서 지구에 많습니다. 3번. 자, 공기의 흐름, 바다 혹은 물의 흐름,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대류 현상이라 부를 건데, 대류 현상도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4번. 공기 중에서 뭐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수증기 다 뭐냐면 중력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다음. 자, 생명 시스템 볼게요. 생명 시스템과 중력. 자, 지표 근처에서 이 대기층이 많기 때문에 동물, 식물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 자, 척추동물, 사람 같은 거죠. 사람은, 자, 볼게요, 여러분. 이 귀 속에 기울어짐을 느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달팽이관, 뭐 전정기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다 중력을 느끼는 기관이야. 세 번째. 자, 육지에 살아가는 자, 큰 덩치인 애들은요,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근육이 커졌다. 오케이. 4번. 식물 뿌리는 땅 속으로 중력 방향으로 계속 자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식물을 이렇게 우주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뿌리가 퍼지는 거야. 알겠냐? 자, 그 다음, 여러분. 뭐, 니네 요새 촛불 본 적 없죠? 촛불이 이렇게 있다. 자, 초에, 자, 보세요. 초에 불을 붙였어. 그럼 촛불을 그릴 때 우리가 둥그렇게 안 그리고, 참, 선생님 그림을 참 너무 못 그려가지고. 자,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그쵸? 그럼 중력 때문에 이것도 생기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뜨거운 공기는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얄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둥그레져요. 말 표현 이해되죠? 말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중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뭐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쵸?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쌤이 3가지가 포인트인데, 정확히 4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속력, 속도 구분할 줄 아느냐, 그래프 해석할 줄 아느냐랑, 두 번째는 요거. 두 번째.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쉬었다 할게요.